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저희는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서울경제신문 1면을 독자님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목할 소식들이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면 보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관련 행보가 있고요. 또 그 고질적인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검찰 조직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안 이야기. 마지막으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약진 소식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네요.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럼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증시 활성화 의지 표명. 이 소식부터 가볼까요? 한국거래소를 직접 방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죠. 6월 11일 거래소를 직접 찾아서 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그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얘기했고요. 또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겠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요. 이게 상당히 강력한 조치 같은데요? 그렇죠. 뭐랄까 한번 중대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바로 시장 퇴출 같은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된 거군요. 특히 그 배당 확대 유도를 위한 세제 개편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배당 확대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나 관련 제도를 좀 손보겠다. 이런 점을 시사한 건데 이게 또 시장에서는 꽤 주목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넘었다고 하던데요. 시장 반응이 정말 즉각적이네요. 네, 정말 빨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니까요. 일단 대통령 발언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할 텐데요. 네, 그게 관건이죠. 일단 대통령의 의지 표명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는 맞습니다. 특히 배당 확대 같은 건 기업 가치 제고랑 연결될 수 있어서 시장이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정책들이 구체적인 법안이나 제도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줄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야 장기적인 신뢰 회복이나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경제 발목을 잡는 문제, 가계부채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다음 기사를 보니까 지난 새 정부 동안 18조 원 넘는 빚을 탕감해줬는데도 효과는 좀 미미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X만 보면 정말 상당하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한 8.1조, 문재인 정부 4.3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5.8조 원. 이렇게 합치면 18조가 넘는 거죠. 18조요. 엄청난 돈인데? 그렇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요. 가계 평균 신용대출액은 오히려 59.5%나 늘었다는 겁니다. 2012년에 한 593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946만 원까지요. 자영업자 연체율도 계속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비탄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기사에서는 그럼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핵심은 좀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비탄감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대출 심자를 좀 더 깐깐하게 해서 부실이 커지는 걸 막고 동시에 가계의 실질 소득 자체를 늘려서 빚 갚을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이런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네, 소득 증대와 건전성 관리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군요. 자, 경제 문제와 더불어서 정치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가 다시 또 뜨거워지고 있네요. 민주당에서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완전히 나누는 게 골자입니다. 수사는 이제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그리고 새로 만들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기관들이 나눠서 하고 기소할지 말지 판단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건 이것도 새로 만들 공소청이라는 곳에서 전담하도록 하자는 구상입니다. 공소청이요? 이름도 생소하네요. 네, 그렇죠. 이걸 발의한 의원들은 뒤틀린 권력 구조를 정상화하는 거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너무 자주 바뀌면 수사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개혁 방향에 대한 찬반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제도가 바뀌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혼란이나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기는 기관들 역할은 어떻게 나눌 건지, 서로 협력은 어떻게 할 건지, 또 기존 인력이나 사건 처리는 어떻게 이어갈 건지 이런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망이 나왔어요. 중국 기업들 기세가 무섭다고요. 네, 이게 또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올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망을 보니까 주요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기업들만 출하량이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아, 중국만요. 삼성이나 애플은 좀 주춤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애플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영향도 있고 시장이 좀 포화된 측면도 있고 해서 올해 2분기 출하량이 각각 한 4%, 10%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중국 4대 업체는 합쳐서 한 3%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허, 대도적이네요. 역시 중국 내수 시장이 크고 또 정부 지원도 있고 이런 게 배경이 되는 걸까요? 네, 그런 기반 위에 특히 신흥시장 공략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요즘엔 기술 격차도 상당히 따라왔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아, 기술력까지요. 네, 특히 폴더블폰 같은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 추격이 아주 거셉니다. 이건 이제 삼성이나 애플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중 기술 경쟁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주요 기사를 통해 국내외 현안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다룬 내용들 중에서 독자님들이 앞으로 좀 특히 주목해야 할 흐름이나 뭐랄까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적으로는 일단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특히 증시 부양 의지가 실제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그리고 이게 또 가계부채라는 만만치 않은 구조적 문제와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지,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또 검찰개혁 논의는 사회적 합의 과정과 그 결과가 우리 사회 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크니까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네. 국조적으로는 역시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이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자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키워나갈지, 이게 우리 기업이나 경제 전반에도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독자님들께서 이 복잡한 세상을 읽어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기회를 잡고 또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